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슬체록 서구의 피난민을 찾아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3년 11월 15일이며 수요일 10시이며 장소는 인천 서구 보훈회관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김재현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남영순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지났는데 잘 지내셨죠? 예. 네. 선생님 지난 그 월요일에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그 군입대는 그럼 언제 하셨던 거예요? 강원전자공업고등학교를 전자통신과를 65년에 졸업을 하고 네. 65년 4월 27일 날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1999년 12월 31일부로 해군 원사로 전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연세가 한 50대 중반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정년이 55세에 정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6, 7개월 정도 전에 제가 그 전역을 했어요. 만기 되기 전에 한 6, 7개월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하사로 들어가셨을 때 그래도 그때 가정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았을 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뭐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하사관으로 가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군대 들어갔을 때는 좋아하셨습니다. 많이 네. 근데 군대 있을 때 뭐 그렇게 부모님한테 뭐 도움을 드리거나 그럴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못 드리셨어요? 애들 키우면서 네. 그냥 살 수 있는 그 정도였지 무슨 뭐 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께서 큰형님하고 같이 사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형이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또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다 형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1차 면담 때 작은 아버지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럼 작은 아버지도 거기 같이 계셨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사셨어요. 네. 같이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살시고 또 고모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다가 다 결혼들 해서 나갔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작은 아버지는 철도청에서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다치셨던 거예요? 그렇죠. 철도청에서 그 이판 원달이나 그 띄었다 붙였다는 게 이제 그걸 하다가 거기에서 그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한쪽 그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구가 되신 겁니다. 선로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러면 그것도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신 그건 모르겠어요. 보상은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그 철도 사업 보는데 취직도 아마 거기 다니시게 됐고 또 거기서 아마 연금도 나왔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세요. 그리고 그 하사 되셨을 때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사드리는 게 있었을까요? 첫 월급 받으셔가지고 부모님께 선물해드린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 뭐 그때 당시에 봉급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그 72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하사 때 중사 딱 달고 아마 결혼해서 이렇게 갔다 알고 그래서 그렇게 무슨 뭐 여유가 있게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급하면 그냥 뭐 처음에 그 얘기 드렸지만 그 사실 개에 들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뭐 돈을 보냈으면 보냈지 부모님한테 무슨 뭐 돈을 보내드리거나 그런 일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형님이 그 일제강점기에 어디로 징용을 가거나 6.25 전쟁에 참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셨던 그런 거는 전혀 거죠? 없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이북 음식이 좀 있을까요? 아니 나중에 그 뭐야 집이 이제 사가지고 네. 그 이사해서는 집이 크고 텃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작물을 키워서 그때 당시는 영천시장이라 그랬는데 영천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빗자루 만드는 일 그건 그만두시고 뒤에도 또 이제 만약에 그 텃밭에서 일하는 거 걷어가지고 네. 갖다가 팔고 하는 업무를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음식으로 파신 게 아니라 텃밭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갖다 뭐 배추, 무, 네. 뭐 이런 파 여러 가지 뭐 상추 이런 거 그 밭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갖다가 팔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피가 나가지고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자식들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뭐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은 어머님이신데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 이북식 음식을 먹어보신 기억은 없으신 거죠? 특별한 거라고는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지 네. 뭐 추석이라든지 이런 설에는 쌀밥에 막말로 쌀밥에 고기 해서 이렇게 먹었지. 그 외에는 네. 주가 뭐 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끼니를 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원당의 피난 수용소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원당이 여기 서구 인천 서구 원당이 아니라 혹시 고양시에 있는 원당? 예,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원당이었는데 그때 수용소의 모습이 그냥 어렴풋하게라도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생각이 별로 없고 나는 게 없어요. 거기서 뭐 나눠줬던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 기억이 없습니다. 네, 막 몇 집이 뭐 몇 명 정도가 여기서 잠을 잤다든지 네. 전혀 생각 안 나셔요? 원당으로 피난 나와서 간 것이 그 상암동이었다는 것밖에는 네. 그렇게 무슨 뭘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전쟁 빨리 끝나서 곧 고향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지 아니면 전쟁이 길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지 이런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들 얘기해서 그렇고 일단 다시 들어갈 거로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고향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고 다시 들어가는 거로 계산을 하고 아마 생활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향 분들이 피난민 수용소까지는 많이 같이 계셨었죠. 그렇죠. 같이 피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들 이제 자기가 갈 곳으로들 이렇게 흩어졌지.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고향에 있는 원당이 기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선생님은 상암으로 오시고 다른 분들은 파주로 가셨다고 뭐 많이 파주나 뭐 안 그러면 서울로 이제 간 분들도 있고 더 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서 지금도 연락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있으세요? 연락 드리는 분들이 저 나이 때 형은 아마 살았으면 아마 연락이 가능할 건데 했을 건데 저 나이에서는 아마 지금 거기 있던 분들하고 통화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고향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임이 있거나 연락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단 군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파주에서 그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두 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도 뭐 그렇게 친분이 있거나 이런 분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번 정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한두 번 정도가 있는 거로 이렇게 했지. 내가 뭐 직접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보다 좀 연세가 그렇죠. 한 두세 살 뭐 더 다셨거나 아주 뭐 평 나이 또래 저보다 한 6, 7, 8 정도 더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단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 만나서도 뭐 고향 얘기를 그렇게 하거나 그건 아니고 그냥 그 뭐 이래도 거기 뭐 얼마나 뭐 땅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 물어보고 네. 하는 정도지 다른 특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군이나 북한군하고 얽힌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가 막 전쟁터였으니까. 지가 직접 당한 거는 없고 직접 이렇게 마주치거나 뭐 그런 일은 없고 네. 부모님 얘기로는 집이 그 파손될 때 인민군이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고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그래서 집이 완전 전소가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라산에 있던 집이 일부가 이제 국군 연병장으로 쓰이게 됐다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국방부에서 그 땅을 사들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쪽에서 있는 군에서 사용하는 땅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저희 집터가 매입이 됐는데 그때 그 제가 한 3년 정도 안 했어요. 그 수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집터였기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제가 수영을 안 하다가 공탁에 걸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3년 후에 그 수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이왕 집터는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그 지금 군부대의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집의 형체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예, 그 전에는 들어가도 출입을 못 하겠기 때문에 그 출입증은 있어요. 지금 거기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영농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지금 농사는 내가 못 짓고 네. 다른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서도 집터나 이런 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이 출입을 통제가 돼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용이 되면서 들어가서 이제 집터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한참 이렇게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게 가서 그냥 여기가 집터다 그리고 네. 요 땅이 당신 땅이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게 알게 됐지. 그 외에는 뭐 그리고 옛날에는 그 노인 부모님들이 얘기가 6.25 끝나고 열차들이 아마 다니고 할 때는 지나가서 다니면서 그 집터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거기서 운동하고 하는 거를 얘기 들었다 이렇게 노인네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거부하셨다가 공탁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수용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세금 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본지 수치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르는 땅이 한 100몇 평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아마 지금 군부대에서가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 합니다. 지금 출입이 있어도 그걸 확인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만 가서 짓는 거지 그 안에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혹시 남한 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북한 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남한 땅으로 우리 지금 장당구 도라단이 번지수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라단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모자에 이렇게 적혀 있는 무공순자상 이거는 어떻게 받게 되시는 거예요? 네. 군 생활을 네. 3년 이상 하면은 훈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국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국회에 들어오게 됐고, 네. 뭐 특이한 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훈회관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뭐 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회에 참석해서 뭐 어디 뭐 간다든지 하는 거는 뭐 놀러 다닌다든지 뭐 야외를 간다든지 하는 거는 시간이 나면 참석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무슨 일을 하러 간다 뭐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자주 못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사모님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결혼식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모님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거는 군생활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분이 그 동서 되시는 분이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군 생활을 하실 때 이동을 좀 하셨었잖아요. 처음에서 군대 생활할 때 했습니다. 여기 강화도요? 아니요. 진도? 영정 옆에 조그만 그 부대 하나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근무할 때 그 동서 되시는 분의 소개로 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두는데 네. 그럼 큰아들은 지금 학원에 강사로 있고 작은아들은 지금 장교로서 현역에서 근무하고
딸내미를 시집 가서 이남 일려두고 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딸이에요? 아들이 아들? 그 아들 둘에 막내가 딸이. 네, 막내가 딸이 그러면 아들 두 분은 결혼 안 하셨고? 했습니다. 두 분 다 해서 네. 큰아들은 아들 하나 있고 네. 둘째 아들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섭섭합니다. 손주들 보실 때 굉장히 또 기분 좋으시죠? 흐뭇하시고. 예, 뭐 가끔 놀러 오고 오니까 네. 그리고 큰아들은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자기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슨 뭐 매일 만나거나 그건 아니고 네. 하여튼 한 10분, 20분은 걸어갈 수 있는 데 살아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좀 먼 데서 사니까 자주 지가 찾아와서 볼 수 있고요. 딸은 굉장히 예뻤을 것 같은데 그 막내딸로 태어나서 예뻐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좀 아니, 멀리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딸은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예. 네. 멀리 있어요? 서울에 살아요. 아, 지금 서울에 살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서구로 오신 건 83년 집을 사시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천에는 모처럼 얘기 들었지만 남구에서 살다가 네. 또 군 관사에 중구에 있어서 중구에서 살다가 그리고 서구에 온 거는 83년도에 서구에 집 구입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때부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집 보면서 딱 내 집이다 이 생각 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다만 집이 딱 들었으니까 네. 집을 보러 가서 딱 들었으니까 내 집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했는데 돈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저쪽 요구하는 당하고 네. 그래서 어렵게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 집을. 이게 한 500여만 원 그 저당에 잡혀 있고 한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까지 하면서 와이프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군대에만 뭐 일만 충실했고 네. 와이프가 애들을 잘 키워줘서 지금 세상스럽게 얘기하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도 해주시죠. 네. 그러면 그때 신현동 선생님 집 주변의 모습하고 네.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말씀해 처음에 주세요. 이사 왔을 때는 저희 집이 그 마지막 골목에서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는 그 미나리 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놀러 다니고 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미나리 그 선생님 집이 마지막 집이셨으면 거기에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집이. 아니 그때 그래도 그 앞에는 네. 저희 집 앞에 편에는 집들이 다 많이 있었으니까 그 지금 시연도 그 우리 집 있는 그 북쪽으로만 조금 집이 없었지 네. 그 외에는 집이 주위에도 있었는데 우리 집 있는 그 옆에만 아예 이렇게 밭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집 주변이 지금 막 건물들이 크게 네, 올라가겠어요? 크게는 지금은? 안 올라갔대요. 음. 뭐 단독주택, 네. 연립주택 네. 그렇게 지금 생겨있대요. 아파트도 지금 저 한우치나 뭐 이런 그런 아파트도 나중에 그
주공 아파트였을 게 아마 5층짜리가 조그만 거 그게 주로 거기 아파트가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의 단독주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미나리 깡 모습도 한번 여쭤볼게요. 미나리 깡이라서 미나리 밭이 막 넓게 펼쳐졌다 그러는데 저는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컸을까요? 지금 그 초등학교들 있고 고등학교 있고 한 그 일대가 거의 다가 미나리 밭이었어요. 집들은 거의 몇 채 없고 거의 다가 제가 알기로는 미나리 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은 미나리를 뭐 이렇게 팔아서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렇겠죠. 어차피 그 많은 나오니까 양이 많이 나오니까 막 그걸 판매하고 해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누구의 구역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 일대가 거의 다가 다 그런 밭이고 뭐 미나리 밭이고 논이고 이렇다니까 네. 그 외에는 더 이상 뭐 제가 남의 저거 일에 뭐 관심 안 가졌으니까. 네.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 미나리강 쪽으로 놀러 가서 어떤 식으로 좀 놀았을까요? 하여튼 갔다 오면은 온 몸이 다 젖어가지고 저 엄마한테 야단도 좀 많이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흙에 구르고 뭐 놀고. 뭐 개구리도 잡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새마을 운동이 좀 진행이 된 후에 오신 것 같으시거든요, 선생님은. 새마을 운동 진행하고 나서 신현동으로 들어오신 거죠. 하여튼 83년도에 왔으니 자세히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새마을 운동이나 뭐 이런 거는. 네. 그러면 그때 그 신현동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쪽으로 경인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아까도 생겼잖아요. 얘기했지만 저는 네.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네. 군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안 네. 그러면 아예 그 다음날 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낮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없으셨을까요? 그러면 그때 무렵이 강화도로 출퇴근하실 무렵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강화도로. 그때 다니던 구도로의 모습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구도로는 지금 그 고속도로 옆에 네. 고속도로 옆으로 그 버스 그쪽으로 다녔을 거예요. 그쪽으로 다녀서 가정 오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지금 발전소 있는 네. 그 언덕으로 해서 농협으로 해서 지금 검단 그때는 그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 밑으로 해서 강화 쪽으로 가는 그 검단 거쳐서 검단 그 구도로 그러니까 검단 구도로로 해서 강화도 다녔대요. 그래서 상당히 길이 좁았어요. 그래도 출퇴근을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먼길 뭐 이런 그 비도로로 이렇게 출퇴근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뭐 이렇게 넘어 다녔던 고개도 있고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뭐 싱합고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개들? 지금 그게 고개 이름이 모르겠는데 여기 네. 농협에서 저 가정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언덕이 그게 그 고개예요. 아, 그리 다녔어요. 모든 버스가 강화로 다니는 버스가 그 길밖에 없었대요.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점차적이 지금 대로도 생기게 됐고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굉장히 강화도까지 시간 많이 걸리셨을 것 많이 같은데요? 걸렸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많이 걸렸대요. 출퇴근 아닐 때는 조금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도 그렇게 뭐 한 2, 30분에 한 대씩 그 정도 아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도 일찍 하시고 퇴근해서 오셔도 또 시간이 늦어지시고 하시니까 또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그럴 기회는 별로 여유가 없었대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그 좀 출근하는 시간이 새벽 좀 주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에다가 주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서 5시경 정도 출발해서 부대 도착하면 6시. 네. 그래서 병사들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의관한테 주의 보고 이상님 보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저녁에는 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런 수 있는 시간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가정 오거리 쪽 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쪽도 좀 옛날 모습이 좀 기억이 나요. 가정 오리도 그때 당시에는 그 고속도로도 지금은 아마 길이 이제 돌아가서 다니는 길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도로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는 신도로가 그게 생겼을 거야 아마. 그 가정 오거리 길도 그렇게 지금처럼 넓거나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한 2차선 정도 길이었을 겁니다. 근처에 학교는 또 어떤 학교들이 좀 있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그때 80년대? 그 서구에 왔을 때 네네. 그 지금 신현동 쪽에는 고등학교, 신현초등학교만 제가 알지 고등학교, 중학교도 나중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자 중학교 작은 아들들이 그 가자 중학교 하고 재물포 고등학교 이렇게 다녔으니까 동산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신현동에는 신현초등학교가 유일하게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83년도에는. 그러면 3남매가 다 10년초 졸업생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물포 고등학교 가고 동산고등학교 가고.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기가 서구 쪽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 저도 진짜 1년 만에 와보니까 너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혹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좀 아쉬운 곳이 있으시다면? 아니 뭐 저는 네. 서구에 가진 거라고 그 집밖에 없으니까 무슨 뭐 개발이 됐다 그래가지고 네. 무슨 내가 불편하거나 네. 또 내지는 내가 무슨 저건 거는 없지. 그냥 현재 사는 집이 내 집이다 그렇고 지금 마음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그 자녀분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좀 많이. 애들하고 어디 놀러 다닌 거는 한두 번 뭐 손꼽을 정도로 네. 지금도 애들이 와가지고 작은 아들이 많이 안 놀아주지 않았다고 지금도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게 무슨 여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 애들한테도 지금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형편상 못 데리고 다니셨지만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고 남편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정에는 겨우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대요. 군에는 좀 충실했다 그럴까 했지 가정에 대해서는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못한 거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번 제가
좀 전체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30대를 생각하면 30대 때 나의 모습은 좀 어땠는지. 아니, 내가 20살에 군대 가서 20살에 군대 가서 30살 때 한참 저거 할 때니까 또 훈련 열심히 했고 네, 또 통신을 했으니까 통신 따라 거기다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했지. 뭐 그 외에는 하여튼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한 일이 별로. 그러니까 제가 30대, 40대, 50대의 나의 모습을 여쭤보더라도 선생님은 거의 군 생활로 예. 많이 다 계셨기 군 때문에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네. 무슨 연도 나이로다 저거 한 거는 별로 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 삶을 사시게 된 게 또 전쟁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실지도.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네.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전쟁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어.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좀 좋은 경우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그 살고 있는 집 네. 그게 지금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네. 못 버리고 다니까 뭐 그 외에는 크다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현재의 삶에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예, 사시는. 현재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무슨 뭐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내가 가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렸을 때 군 생활을 오래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좀 나의 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꿈은 어차피 그 배운 게 통신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면허를 조금 일찍 땄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면허를 만약에 땄으면 군생활이 병으로 제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배를 타고 외국 나가는 배를 타고 다니고 싶었고 했던 건 원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다녔고 그래서 또 면허도 졸업하면서 못 땄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못 따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면허도 따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면허라는 게 자격증 말씀하시는 자격증. 거죠? 통신 자격증. 2급 자격증은 군대에서 수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김재현 선생님 2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가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네. 생활도 하고 또 지금 자녀들이 자라서 또 아버지 그때는 왜 이렇게 못 해줬어 하면 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지금 몇 살 차이씩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는 3살 차이고 네, 딸내미는 4살 차이예요. 4살 차이가 나고 그러면 3명 다 신현초등학교 나오고 예. 그러면 선생님 그 행사 때도 참여를 못 하셨어요? 운동회나 소풍 이럴 때? 운동회 때 한 번 정도 참석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참석해서 그 달리기 하는 것도 보고 네, 졸업식에는 갔었는데 네. 그에 운동회 때는 뭐 가서 이렇게 같이 뛰어보고 뭐 하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럴 여가가 없었으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달리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뭐 간다는 건 뭐 1년에 한 번 정도 네. 뭐 수영장 같은 데 데려가서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밖에는 뭐 어디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다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놀러 다니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이 서구란 어떤 곳인지. 제가 볼 때는 살기 좋은 곳이 공기 좋고 네. 일단 지금 사는 집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주위에 그렇게 무슨 그 건물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고 지금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마 이사도 갔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한 40년 사는 거 보면 서구가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 그 앞으로의 선생님이 좀 바람, 소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프지 않고 가족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네네. 그냥 조용히 살다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질문 순서가 잠깐 바뀌긴 했는데 선생님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어떤 일 하시면서 또 보내시는지도. 희주 홈크린에서 지금 어린이집 소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셔서 이제 소독하는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제 또 자녀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미안한 자녀들이나 또 사모님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큰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러줄 수도 없고 네. 또 잘해줄 수도 없었고 항시 그 죄진 마음으로 살고 있고 와이프는 더군다나 남편이 군대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와이프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살아오신 모습 보면서 굉장히 자녀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애들이 사고 안 치고 네. 자기 할 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없었습니다. 네. 말도 뭐 잘 듣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가정 쪽으로는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을 못해서 그게 잘못인 거지 뭐 가정의 행복은 남의 가정에 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또 저희들에게 또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여튼 이 좋은 이게 내가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기억을 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김재현 선생님의 2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